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을 면제하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가을 개량 백신을 통한 전 국민 추가 접종을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700페이지가 넘는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리조트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가구 6곳 중 1곳은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주에서 여성 신규 유권자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심이 변수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을 면제하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2만 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2천만 명은 융자금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 미뤄온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로 학자금 대출자 1인당 1만 달러를 면제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자에 해당하는 펠그란트 대상자는 1만 달러를 추가해 1인당 2만 달러까지 상환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말까지인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를 12월 말까지로 연장해 내년 1월부터 상환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거듭해서 연장했지만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탕감과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급등하는 학비와 함께 사회 문제로 대두한 학자금 융자의 팽창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이 심한 학자금 대출자에게 폭넓은 구제책을 내놓으라는 진보 진영과 더 이상 학자금 혜택이 과연 공정한지를 의문시하는 공화당 진영 사이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4,500만 명 정도의 학자금 대출 중 2천만 명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전국의 학자금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서 현재 1조 6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초 팬데믹 사태 발발 후 지금까지 뉴욕 시민의 약 3분의 2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와 뉴욕 시립대 공중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18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식 집계에 따른 감염자는 280만 명 수준으로 뉴욕시 인구 3명 중 1명꼴인데 실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후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보로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맨해튼은 감염자의 30%가 치료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퀸즈에서는 감염자 중 12%,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6%만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22%는 자신이나 가족이 회복 후에도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증세가 지속되는 롱코비드로 고통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보로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의 비율은 맨해튼의 경우 60%로 나타났지만 브롱스에서는 34%만 접종해 차이가 26%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퀸즈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률은 55%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 공중보건대학원장 에이멘 엘모한데스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감염됐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들어 연방 주 보건당국이 시행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라면서 계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가을 개량 백신을 통한 전국민 추가 접종을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FDA 승인과 CDC 자문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접종정책 가이드를 통해 올 가을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 각 주정부와 약국, 접종소 등 관련 기관의 개량 백신 주문을 일단 받아두고
FDA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접종 권고가 나오는 즉시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가 접종 정책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 1억 회분 접종을 목표로 추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입니다. 백신 접종소에서는 두 가지 접종을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초기 접종을 마친 완전 접종자와 3, 4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나온 개량 백신을 맞게 됩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79%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으로 초기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기존 백신 그대로 초기 접종을 진행합니다. 미접종자는 새로 나온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을 마치고 식품의약국에 승인 신청한 개량 백신 1억 7,500만 회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접종 계획과 맞물려 제약사들도 FDA 승인 신청을 마쳤습니다. 화이자는 지난 22일, 모더나는 23일 각각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 만 12세 이상으로, 모더나는 18세 이상으로 승인 신청을 했지만 일단 승인 후 접종을 진행하면서 아동 접종 승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캠페인은 초기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순탄치만은 않은 추진 과정이 예상됩니다. 추가 접종에서는 부스터샷에 대한 대중의 낮은 관심이 문제입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이하다 보니 맞아도 효과가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은 연례 독감 백신 접종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700페이지가 넘는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리조트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측은 지난 5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초동조사 결과 트럼프 측이 1월 반납한 상자에 기밀문서만 100여 건으로 700쪽이 넘는 분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밀 표시가 돼 있는 서류가 100건 이상이었는데 1급 기밀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을 가리키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 자료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은 통상 미국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극도로 민감한 작전 등과 관련한 정보여서 1급 기밀 중에서도 극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측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문건에 그런 기밀까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등이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트럼프 측이 대통령 기밀유지 특권을 주장하면서 조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말어라고 압수수색에 관여했다고 볼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수백 개를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사실이 속속 확인되며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반출한 문건이 기밀이라는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전부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소될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합성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45로 지난달보다 2.7 내려왔습니다. 이는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자 2달 연속 경기가 수축 국면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구분합니다. 이 중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47.3에서 44.1로 떨어져 하락폭이 두드러졌고 제조업 PMI는 52.2에서 51.3으로 내려 최근 2년 새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로이터 통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지는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올해 안, 50%는 2년 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도 당초 예상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3월 예산안 제출 당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8%는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예산안 중간 검토안에 따르면 이제 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 예상치 2.9%를 넘어서는 6.6%가 될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세수 증가 등으로 올해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겠지만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 증가로 적자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가구 6곳 중 1곳은 제때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너지 지원 관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약 2천만 가구가 전기료를 체납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전력업체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정이 40% 넘게 늘었고 뉴저지주 다른 전력회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90일 이상 전기료를 연체한 소비자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지원 관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에너지요금 체납액은 약 160억 달러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2배가 됐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요금이 비싸져 저소득층은 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7월 평균 전기료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뛰는 가운데 전기요금의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있는 만큼 전기료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 점점 많은 사람이 식료품과 주거, 전력 가운데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수 가정의 전기가 끊기는 단전 쓰나미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는 가운데 신규 주택 판매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8년여 만에 최소치로 줄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계절 조정 연간 환산 기준으로 51만 1,000채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1월 50만 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소치입니다. 7월 판매는 전월보다 12.6%, 작년 동월보다는 29.6%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2.5%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는 올해 들어 5월에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 하향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전월 대비로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모기지 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잠재적 매수자가 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만기 30년 고정금리형 모기지 금리는 최근 5.13%로 1년 전 2.86%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7월 신규 주택 가격 중간값은 43만 9,400달러로 전월보다 9%가량 올랐습니다. 주택 구매 취소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매매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7월 주택 구매 취소가 6만 3천 건으로 최근 2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최근 미국 주택시장이 주택 판매와 건축 측면에서 경기 후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협회가 집계한 기존 주택 판매는 7월에 전월 대비 5.9% 줄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과거에 집을 산 사람들 상당수가 후회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작년과 올해 집을 사들인 개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72%가 주택 구매를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부 주에서 여성 신규 유권자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심이 변수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민주당 정치 데이터 서비스 업체인 타겟 스마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위스콘신, 캔자스, 미시간 등 낙태권이 폐지될 위험에 처한 주에서 여성 신규 유권자 등록이 남성을 크게 앞서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이미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에서 실제로 여성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중간선거 심판론을 앞세우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78%가 이 결정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성 유권자의 신규 등록이 전체의 70%에 달하면서 남성보다 무려 40%가 높았습니다. 캔자스주는 이달 초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주민 61%가 반대해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이 투표는 유권자에게 낙태권 찬반을 물은 첫 투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미시간주에서도 유권자 등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1% 많았으며 위스콘신주는 여성 유권자 등록이 15.6% 많았습니다. 이 밖에 루이지애나주와 펜실베니아주도 여성 신규 등록자가 남성보다 각각 13%, 12%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타겟스마트는 민주당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며 낙태 선택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 결정으로 선택권이 없어진 주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등 차량 28만 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차는 해당 차량 일부의 견인용 연결장치의 회로기판에 먼지와 습기가 쌓여 전기합선으로 인해 주행 중 또는 주차 등의 상태에서 화재나 부품이 녹아내리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문제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화재나 충돌, 부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우 휘치는 토우바 또는 트레일러 휘치라고도 불리는 장치로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때 사용합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 생산된 팰리세이드 24만 5,030대와 텔루라이드 3만 6,017대가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들이 실내 차고 등에 주차돼 있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실외나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2000년형 텔루라이드 6대에서 화재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5건은 일부 부품이 녹아내리는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오늘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자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올해 25세인 총기규제운동가 맥스웰 프로스트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올란도 10지역구에서 프로스트가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첫 Z세대 하원 의원이 무난히 탄생할 전망입니다. 프로스트는 우버 드라이버로서 모자라는 수입을 충당하는 Z세대의 이상과 현실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띤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콘 에디슨이 수백만 갤런의 폐수를 허드슨 강에 지속적으로 버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류된 폐수 중 일부는 화씨 90도 이상의 고온 상태로 크롬이나 납 등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유해 물질이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허드슨 강에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뉴욕시와 허드슨 리버파크 관리층 모두가 생태계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하고 60일 내에 연방청정수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차 트럭 집중 단속을 통해 일주일 만에 597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9대 차량의 바퀴 잠금 조치를 55대의 차량을 견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의 주차 규정에 따르면 트럭 등 상업용 차량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뉴욕시 주택가 지역거리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트럭은 위반 시 $65, 트랙터 혹은 트레일러의 경우 첫 적발 시 $265, 6개월 이내 재적발 시 $51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